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자치구에게 권한을 많이 줬다. 그래서 이때까지 서울시가 자치구,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권한이랄까요? 위임을 많이 했다. 선택권을 많이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6월 5일에 이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조금 변화된 내용이 나와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개 지역 분석 또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멤버십 회원님만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단 한 권의 전자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지금 동대문구 각각 전자책에 나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지구단위 기획, 여러가지 용역, 고시문들 모두 흩어진 정보들을 단 한 권의 전자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재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6월 5일에 나왔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 더 깊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제일 지금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제일 중요시하겠다는 게 뭐죠? 주민 의견을 최우선하겠다. 주민 의견 최우선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시 공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통기획 후보 대상지 선정을 막 여러 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 동의율 모르겠고 일단은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일단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솔직히 서울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지금 보시면 그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이랑 실질적인 공급은 다르다. 이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상지 선정을 해놓아야 어떻게든 이 중에서 몇 개만, 어차피 추진되는 곳들은 아주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몇 군데만 추진될 것. 그래서 일단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지 선정 여기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단순히 대상지 선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하지만 지금 신통기획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대상지 선정을 막 해놓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죠? 대상지 선정하면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다. 그러면 또 거래 활성화가 안 되죠. 그리고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죠. 또한 또 건축 허가 제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급합니다. 지금은 가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파트만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라 이건 이미 늦었어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비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 허가가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면 비아파트 공급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당연히 공급업자들은 비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서울시가 주민 의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상지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앞으로는 진짜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밀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저는 주민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나 갈등이 심한 곳은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제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만약에 기존에 어느 일정 동의율만 충족되면 이제 선정을 해줬었어요. 그러나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도 계속 반대나 반대파 비대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까지 이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제 또한 건축허가 제한 이런 게 묶이다 보니까 비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지가 높은 곳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업이 추진될 곳들만 지금 앞으로는 선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법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만 충족해야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럼 이것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거는 21년 9월 23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개정이 됐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21년 9월 23일 날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사업 초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전검토 요청할 때 1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당시 21년 9월 23일 내에 이때부터 이미 사전검토 요청할 경우 주민 동의어를 10%에서 30%로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거를 21년 9월 13일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마치 이번에 처음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법령,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이건 당연히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건이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로는 지금 노후도 동수 90% 이상. 이것도 연면적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선택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9월 23일 개정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로는 이 동수만 보겠다. 연면적은 이거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택 접도율도 40%고 뭐 가수필지 40% 이상, 토지밀도 60%, 반지하 주택 50% 이상 이 중에서 한 개만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노후도 동수가 75% 이상일 때는 선택 항목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필수 항목은 무조건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노후도를 조금 더 보겠다는 거죠. 노후도에 조금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것도 이름 안에 나오거든요. 이게 시가 추진해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 모집, 이거는 계속 서울시가 수시 모집을 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2차 공모 수시 모집을 했었거든요. 재개발 2차 공모 시작 22년 8월 29일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내에 얼만큼 하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이때부터 보세요. 여기서 나와있잖아요. 공모 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나와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령,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그리고 토지당 소유자 30%.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 9월 23일 날 개정됐으니까 지금 이 22년 8월 29일 보도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상인 구역 시장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 노드 동수 조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24년 2월, 이것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선택 항목적으로는 지금 연면적, 접도율, 가소필지, 호수밀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주택 이때는 없죠. 이것도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제됐단 말. 이게 도정법에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정법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도정법에 보시면 제13조의 2거든요. 제13조의 2에 보면 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신설.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구역계를 정해서 이제 제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으로 이제 24년 1월 30일 날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24년 1월 30일 날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도 이게 반영했죠. 여기 보시면 도정법에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 등을 설정하여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24년 1월 30일 날 지금 말씀드렸죠. 제13조의 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했기 때문에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황,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반영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거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했다. 그러니까 입안 요청제라는 것이 그전까지는 서울시가 별도로 이제 수시 모집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정법에 법제화가 됐고, 이 법제화된 것을 조례가 개정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하게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제화 됐으니까 이거는 바텀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제화 되었다.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치구에 있는 조례 자세히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에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자치구에게 권한을
많이 줬다. 그래서 이때까지 서울시가 자치구,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권한이랄까요? 위임을 많이 했다. 선택권을 많이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더 잘하겠죠. 서울시보다는 자치구가 어떤 그 구역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왜 이 구역을 원하는지. 사실 이 자치구별로도 또 발전 방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마포구로 공부하고 있는데 마포구도 예를 들면 마포구도 2040 도시발전 마스터 플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구별로도 별도로 또 개발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서울시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했겠죠. 구에서. 그러니까 구가 조금 더 세부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권한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사전 검토 기능이 강화된다. 그래서 뭐 정비시급성 이런 것도 당연한 거겠죠. 뭐 실행 가능성. 이게 실행 가능성이란 말은 결국은 또 이제 뭐 현금 청산자가 많냐 주민들의 의지겠죠. 주민들의 의지가 또 많이 중요하니까 지금 입안 재검토 그리고 취소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 반대할 경우는 입안을 재검토할 수 있고 만약에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할 경우는 애초에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될 것들만 빨리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굳이 건축허가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막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될 것들만 빨리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질적인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서울시의 의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산정. 이건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24년 6월 5일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모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연중 상시로 하겠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랑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있는 것은 22년 8월 29일 그러니까 후보지 공모에 나왔을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거 좌측에 있는 것은 24년 6월 5일 이번에 나왔던 이번 요청을 위한 후보지 모집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또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는 뭐 2차 공모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공모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연중 상시로 하겠다. 그러니까 더 자주 받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신청 대상 이것들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령 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이게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구역 이 부분은 애초에 동일합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에서도 관리형 같은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뉘앙스 같은 것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또 골머리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지분 쪼개기, 이상거래 등 투기 발생 구역입니다. 지금 또 모아타운에서 뭐 도로 지분 이런 걸로 해서 투기 또 사례가 많이 나왔거든요. MBC에서 또 터뜨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22년 이때 2차 공모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지분 등 이상거래 등 투기 발생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뭐 제외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었는데 이건 애초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애초에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제외 가능 구역에서도 뭐 의심, 우려, 의심구역 이 구역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찬반 갈등이 우려구역이다. 이런 것들 다 조금 더 추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또 구청장이 판단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역 구청장에게 또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죠. 구청장이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주면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이제 재개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비교해보면 결국은 지금 서울시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투기 조금 여러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상거래,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구역 내에 있다 보면 지금 추진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 주민 동의율이 높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이랑 그리고 이제 다세대 신축 빌라 섞여 있는 곳 어디가 동의율이 높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동의율이 높습니다. 단독 다가구들은 굳이 그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원자재가 너무 좋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고작 아파트 한 개를 짓기 위해서 대지 지분이 넓은 단독 다가구를 지금 동의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월세 이런 수익 목적의 임대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축 빌라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분 쪼개기가 있는 것이 주민 동의율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는 아닌데, 일단 단독도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굳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주민 동의 재개발 신통기획을 추진하자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모순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주민동의율이 높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좀 신축 쪽에 신축업자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빌라 신축 투자자들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조금 모순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아선에서 도로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통기획에도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박아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비슷하거든요, 기존 내용이랑.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또 추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의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에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후보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취소된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으로 밀어주겠다. 저는 이렇게 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 주민 동의율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바로 재개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바뀐 게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 전에 애초에 먼저 간을 다치고 해서 동의서의 번호를 부여받아 그때서야 이제 동의서를 사용하여 진구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단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초에 동의서 진구 전부터 간을 자치구로부터 이 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동의서를 진구받아야 쳐주겠다는 것이죠. 구역계를 첨부해서 동의서 번호를 추진 주체가 구에 요청을 하면 구가 번호를 추진 주체에게 부여를 해주겠죠. 그리고 해당 구역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한 이후에 추진 주체자들이 이제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정량적 평가 점수를 매겼거든요. 이것은 뭐 옛날에 22년 공모 당시에 있었던 것인데, 일단 정량적 평가 점수,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필수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의 필수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선택 요건이 또 있었거든요. 선택 요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정량적으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진하되 또 보시면 구청장이 최종 추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에게 많은 선택지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곳은 아무리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어떤 것을 봐야 되겠냐? 구청장이 어디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가, 구에 어떤 특정 자치구의 이제 뭐 마스터 플랜, 도시 계획이라든지 마스터 플랜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도 지금 마포도시 발전 마스터 플랜 이런 것도 다 잘 봐야 됩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결국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더 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도시재생 지역 이걸 나오거든요. 도시재생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생소관부서와 미리 사전 협의를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것도 아까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지만 주민동의율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50% 이상 되면 바로 이거를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바꿔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도 도시재생 지역도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보존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거를 보전과 정비의 균형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해주고자 한다, 이런 뉘앙스도 알고 계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기본 점수가 지금 이때부터 점수가 정량화가 돼 있었죠. 어쨌든 간에 도기위라든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구역을 지정해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문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렇기 위해서 지금 정량적 점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만든 것이죠. 100점 만점에서 지금 노후동수 커졌죠. 기존에 40이었는데 노후동수를 조금 더 많이 쳐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60% 이상, 이거는 필수 조건이고, 근데 6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70%냐 80%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점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5점을 주겠다. 그러나 이제 75% 이상일 경우에는 15점까지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를 점수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점에는 찬성 동의율이 15점 이내. 기존의 가점은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존의 가점에는 이게 침수 지역이냐, 반자주택,
찬성 동의율 5점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15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수 지역이 5점. 이건 동일하죠. 침수 지역이 5점이고 기존에도 5점이었다. 근데 이제 반지하 주택 이런 것들은 아까 지금 선택 요건을 바뀌었죠. 그렇고 신축 현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라졌죠. 이런 부분 사라졌던 것을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역 면적도 보시면 구역 면적도 너무 넓으면 또 감점이 큽니다. 이런 것들. 감점에 대부분 다 지금 반대 동의율이 15%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 이상의 경우는 입안 재검토고 25%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입안 제외입니다. 추천 제외고, 그래서 지금 이 반대 동의율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막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면적이 너무 넓어도 감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것 서울시장이 정한 게 아니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구청장이 계속 조금 어떻게 보면 힘을 줬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장이 너무 욕을 먹기 싫으니까 구청장인데 약간 조금 나눠줬다? 욕 먹는 거를 이제 너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솔직히 구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울시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구에서 위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이 원칙상으로는 후보지 추천일, 그러니까 구가 시에 추천하는 날이지만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이지만 별도로 만약에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투기 동향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죠. 권리산정 기준일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미선정 보류구역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구청장에게 계속 권한을 많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24년까지는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또 이게 사라졌죠. 24년도부터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허가 제한이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허가 제한 구역은 미선정 보류 지역에 대해서도 후보지 발표를 기준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 주민 노도에 조금 더 강점을 주겠다, 구청장에게 더 위임을 했다, 권한을 줬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청장이 어디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지, 구청장이 어디를 주거지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동의율을 앞으로 더 높게 쳐주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주민 동의율이라는 것이 조금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투기라고 할까요? 투기 소유, 그러니까 신축업자들, 신축 빌라가 있는 곳들은 투자 소유자들이 들어오면서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너무 단독화가구, 그러니까 신축 쪽에게도 없고 완전히 노후화된 단독화가구만 있다. 이런 곳에 과연 신통기획이라든지 재개발 추진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신통기획의 변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6월 5일에 나왔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변화에 대해서 한번 기존의 신통기획 그 기준과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점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서울시가 계속 기존에는 이 대상지 선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이 대상지 선정 뿐만 아니라 재개발 실질적인 공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또 여기를 연내에 또 1.5만호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내에 약 1.5만호, 그러니까 10개에서 15개 구역을 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민동의율이 받쳐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현장에서 확인이 되겠죠. 인터넷에서는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주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